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미나이 AI로 간지나는 PPT 작성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주제, 그리고 그 주제에 따른 다양한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이미지를 넣거나 표와 도표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입니다. PPT라고도 하죠. 자, 이제 그 PPT를 단순하게 텍스트와 그림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제미나이 AI를 통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매력적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잠깐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AI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답은 좀 만족스럽고 어떤 때는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답을 얻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네, 맞습니다. 프롬프트 때문입니다. 프롬프트. 우리가 프롬프트가 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잘 쓰는 방법이 뭔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롬프트가 뭘까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AI에게 전달하는 입력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교해보면요. AI를 요리사라고 하고 프롬프트를 주문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볶음밥을 주세요라고 요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리사는 버퍼링이 걸리겠죠. 어떤 버퍼링? 어떤 볶음밥을 해줘야 될까? 우리 메뉴에는 계란 볶음밥도 있고 야채 볶음밥도 있고 소고기 볶음밥도 있고 여러 볶음밥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는 거지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AI는 다시 한번 묻지 않습니다. 물을 때도 있는데 볶음밥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그냥 볶음밥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볶음밥 주세요가 아니고 김치볶음밥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먹을 거기 때문에 좀 맵지 않게 그리고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AI가 이렇게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해올까요? 그렇죠. 김치볶음밥인데 맵지 않은 그런 김치볶음밥으로 거기 계란은 완전히 익힌 게 아니고 반숙으로 올려놓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고객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또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또 반찬도 준비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두 주문 중에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프롬프트, 입력문, 명령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AI도 똑같습니다. 프롬프트가 곧 결과를 결정하는 주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는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나 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 인간이 그 방향을 잘 설정해 줘야 합니다. 어, 방향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답, 내 아이디어에 따라서 또는 확장해서 얻고 싶었는데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답밖에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쓰면 원하는 답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프롬프트를 쓰면 어떨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질문하게 되고 그러면 간혹 이게 오류라기보다는 전혀 원하지 않는 답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프롬프트 활용 능력이 뭐다? 곧 AI 활용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한계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체 사용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좋은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실제 사례로 한번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과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작성해 볼까요? 사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자, 구글 제미나이로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에 대해 설명해줘. 자, 그러면 제미나이가 사과가 무엇인지 다양한 전 세계 정보를 끌어모아서 사과에 대해서 저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제목은 아삭한 즐거움, 과일의 왕, 사과에 대한 모든 것에서 사과의 기원, 성분, 사과 품종, 문화 속의 사과. 네. 제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사과를 아이들에게 좀 잘 설명해주는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맞다. 나는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좋은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방금 생각했던 그 내용을 프롬프트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네. 다시 좀 더 구체적인 사과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아, 사과의 영양 성분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문장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과 성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누구에게? 대상이 초등학생에게. 아, 제가 적어놨네요. 네, 세 문장으로. 그랬더니, 오, 결과의 대상과 분량이 명확한 맞춤형 설명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 좀 더 고급지게, 어,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과의 영양 성분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만화 대사 형식으로 세 줄 대화 작성했죠. 이렇게 어떻게 나올까요? 그랬더니 세 줄의 대화, 사과와 나, 그리고 사과가 답하는 형식의 대화형으로 나왔습니다. 안녕, 난 슈퍼 영웅 사과야. 넌 내 몸에 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반짝반짝 에너지가 가득해. 우와, 정말? 그런 너를 먹으면 나도 슈퍼 영웅처럼 힘이 세져? 물론, 감기 괴물로 물리치고 뱃속 나쁜 악당도 혼내줄 거야. 싹! 이렇게 표현 가능한 결과감이 만들어집니다. 자, 맞죠? 사과에 대해 설명해줘는 아주 단순한 프롬프트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누구에게 맞죠? 대상을 정확히 직시하고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에 대한 내용 맞죠? 사과의 영양 성분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문장으로 세 개의 문장 딱 분량이 정해진 세 개의 문장으로 설명해줘 했더니 어느 정도 나왔어요. 맞죠? 이제 구체적인 프롬프트입니다. 거기 이제 고급지게 이제 어떤 감각을 더하는 겁니다. 시각적 혹은 청각적 그리고 그의 감정을 넣어서 사과의 영양 성분을 어린 눈높이에 맞춰서 만화 대사 형식으로 세 줄 대화를 작성해줘 하면 아주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형태의 교육 콘텐츠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맥락을 잘 설명해. 앞서 말씀드린 AI는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뒤, 어린이, 그리고 만화, 세 줄, 영양 성분 등의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잘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을 제시할 수 하도록 할수록 결과물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의 작성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명확성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글보다는 300자 분량의 상품 소개 글, 좋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죠. 이런 표현을 내가 좋아하는 것과 AI가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자 분량의 숫자가 들어가며 정량적인 거, 그리고 상품 소개글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그런 내용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량 지정, 형태 명시, 표로 만들지, 리스트로 만들지, 단락으로 만들지, 그리고 목적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발표인지 보고서인지. 그럴 때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맥락을 항상 제공해야 합니다. 맥락에는 대상이 누구인지, 초등학생,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 자료로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수업에서 아이들과 이 내용을 사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 내용도 누구에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 설정, 사용 목적, 톤 앤 매너, 친근하게 전문적으로 만화 형식으로, 만화 대화 형식으로 아니면 설명문으로 이런 식으로 맥락을 잘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을 제공해야 되죠. 원하는 결과물의 최종 결과물 형태가 뭔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A 형식이 주어지면 훨씬 정교한 결과물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구조, 도의,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적 이렇게 형식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포맷입니다. 표로 만들지, 도표로 만들지, 그래프로 할지, 항목별로 할지, 리스트를 할지, 그 다음에 스타일 요청합니다. 대화형으로 만들지, 설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림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미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죠? 동영상으로 만들 건지 등등 더 확장된 그런 AI를 사용할 때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요청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볼 수 있으시겠죠? 주제를 정했다면 운동의 장점에 대한 질문하기. 운동의 장점이 뭘까? 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이때 프롬프트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운동의 장점이 뭐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보세요. 운동의 장점을 알려줘. 라기보다는 운동의 장점을, 난 직장이니까. 직장인 대상으로 혹은 30대 직장인, 20대 직장인 등등 나이도 정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직종인지 전해주면 더 좋을 거고, 세 문장으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동기부여하는 어조로 그리고 운동 중에도 구체적으로 러닝의 장점은, 헬스의 장점은 등등, 자전거의 장점은 등등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장점에 대해서 목적이 뭐예요? 동기부여. 나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어조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자,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동기부여 어조로 설명해줘. 자, 운동의 장점을 직장인 대상으로 세 문장으로 동기부여 어조로 설명해줘. 지친 하루의 스트레스 이제 땀으로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세요. 운동으로 깨어난 상쾌한 정신은 당신 업무 집중력과 성과를 놀랍게 바꿔줄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의 짧은 운동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최고의 나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게 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좀, 나에게는 안 맞다. 난 지금 러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바꾸면 되겠죠. 러닝의 장점을 40대 직장 이상으로 현장 동기부여 가조로 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무거운 몸과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 가벼운 러닝으로 10년 전의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으십시오. 어, 매일 30분, 당신의 숨찬 노력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건강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꾸준한 러닝으로 단단해진 체력과 정신력은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속에 나를 빛나게 할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게 좀 접근한 것 같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원하는 결과를 점점 가까워지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롬프트 죠. 자, 그래서 프롬프트는 AI 시대의 핵심 스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술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면 원하는 답을 더 정확히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프롬프트는 명확성, 맥락, 형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역할을 지정하면 참 좋습니다. 역할. 이제 나는 러닝 전문가야. 너는 러닝 전문가야. 너는 운동 전문가야. 너는 건강 전문가야. 너는 이제 AI 프롬프트 작성을 위한 전문가로서 나에게 답해주는 거야. 라고 AI에게 역할을 정해서 대화를 시도하면 더 고급스럽고 더 정교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AI랑 대화할 때 프롬프트를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이제, 어, 구글 시트, 구글 문서로 넘어가서 구글 문서를 통해서 구글 문서에 생성한 내용을 PPT로 만드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 프롬프트를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PPT, 우리 문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사람들에게 쇼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들어왔습니다. 구글에 들어왔고 구글 로그인을 합니다. 네,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한 다음 이제 다양한 앱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글 시트, 자, 구글 시트로 들어가면 스프레드시트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문서, 다음 구글 프레젠테이션. 오늘 이 두 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문서로 들어갑니다. 문서. 구글 문서에 들어가서 빈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중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45분짜리 PPT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중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45분짜리 강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 프롬프트, 프롬프트란 무엇일까요? 라고 제목을 지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제목을 짓지 말고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재미난 얘기? 어떻게? 중학생들에게 예, 프롬프트에 대해 강의할 강의 제목 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데 필요한 강의 제목을 5개 만들어줘. 자, 그러면 중학생 높에 맞는 프롬프트 강의 제목 5개. 자, 첫 번째 인공지능 마법 주문 프롬프트.
AI와 대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 AI 내 숙제 좀 해줘. 원하는 것을 얻는 나만의 프롬프트. 미래를 여는 열쇠, 프롬프트 엔진의 맛보기. 그림 그려주냐, 주고 소설 써주는 AI. 슬기로운 AI를 생활을 위한 프롬프트 사용 설명서. 요거는 좀 어른들이 좋아하겠죠. 제 생각에는 AI 내 숙제 좀 도와줘. 이게 가장 아이들에게 적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자, 제미나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 방금 뭐라고 했죠? 우리는 강의안. 먼저 강의안을 작성하는데 강의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문서에서 강의안을 이 독스 문서에 구글 문서에 바로 문서 생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미나이 표시 보이죠? 제미나이 누르시고 여기에 뭐라고? 자, 중학생 대상으로 다음에 다음 주제의 강의를 할 예정이야. 45분 정도의 강의안을 만들어줘.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시작할 때, 서론에는, 이렇게, 서론에는 프롬프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는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다시 정도 OX 문제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네, 좋습니다. 자, 원래 자료를 내가 논문이나 블로그나 책을 가지고 와서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이 다 담아야 하지만 방금 보셨죠? 제미나이에게 질문하는데 정확한 프롬프트, 중학생 대상, 프롬프트 강의, 그리고 서론의 질문, 마친 이후에 퀴즈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넣으면 이런 식의 AI 내 숙제 좀 도와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나만의 프롬프트 비법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제목으로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분 숙제를 더 쉽고 재미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 땡땡땡 여기 내 이름 넣으면 되는 거죠. 한상준 넣어보겠습니다. 한상준입니다. 이렇게 강의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본으로 연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본론에는 보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프롬프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내용도 있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끈 다음에 프롬프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AI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좋은 프롬프트의 조건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만드는 실전 비법은 AI 10칼을 부여하기, 그리고 단계별로 질문하기, 예시 제정을 제시하기.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설명을 하고 또 직접 해보게 하고 그러면 45분의 강의안이 방금 손가락 몇 번 두드려서 프롬프트 몇 번 작성해서 한 번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과 A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나만의 프롬프트 비법 배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잘 배웠는지 퀴즈 만들기야 퀴즈. 퀴즈를 내는 거죠. 다음에는 이렇게 퀴즈를 내면 문장을 말한다. 그 다음에 좋다. 그러면 실제로 수업에서 학생이 자세히 이해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강의안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강의안이 끝이 아니죠. 이 강의안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종이만 보고 줄줄줄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학생들은 시각적인 게 참 중요하죠. 특히 중학생들. 그래서 PPT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 어떻게? 자, PPT는 보통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꺼내서 이걸 하나하나 옮겨서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그 방법보다는
좀 더 AI를 이용한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한다? 파일에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PDF 형식으로. 네, PDF 형식으로 다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운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컴퓨터에 컴퓨터 다운로드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제미나이에 말씀드렸던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네, 만들었던 이 내용을 네, 이 파일을 내용을 PPT 내용을 PPT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죠. 자, 텍스트로 만든 자료인데 이 내용을 PPT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만들지 않고 전체 내용을 긁어와서 넣어도 되는데 표도 있고 해서 PDF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슬라이드, 맞죠?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10개로 12개, 질문까지 해서 12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게 있죠? 여기서 바로 PPT를 만들어줘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PPT 자료 다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러면 PPT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직접 PPT 파일을 만들 수는 없지만 온라인 도구를 사용한 PPT 파일을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본인을 못 만든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챗GPT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챗GPT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서 다시 챗GPT로 가서 자, 파일을 가지고 오고 자, 동일하게 이 파일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지부터 해서 자, 구분 지어서 맞죠? 1페이지 시트 1, 시트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전 방법 나왔습니다. PPT 파일 만들 수 있는데 원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이는. 네, PPT 바로 다운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럼 이거 발표 자료라고 PPTX로 만들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파일에 다운이 되었고, 아,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내용은 다 들어왔는데, 우리 필요한 디자인이 필요한데, 이 디자인이 아닙니다.
디자인을 위해서는 이제 사람의 손을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직접 어떻게? 디자인에 가서 전체 맞죠? 작업하셔야 돼요. 이러면 또 일이 됩니다. 맞죠? 이 일을 본인이 하시겠다 하면 문제없지만 좀 더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시대에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한번 고민해 보겠죠? 자, 여기서는 감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감마.앱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무료로 가입하십니다.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캐시를 주기 때문에 그 캐시를 이용해서 감마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 추천을 하면 그 캐시가 또 충전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정기 구독을 하셔야 되는데 구독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가지기 때문에 어, 혹시 PPT 자료를 계속 생성해야 되고 저처럼 뭔가 계속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면 이건 정기 구독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감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감마에 이렇게 새로 만들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감마도 구글로 바로 로그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텍스트였죠? 텍스트 파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파일이었습니다. 어떤 PDF 파일로 했죠? PDF 파일을 한번 파일 업로드, 파일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있는 AI 내 숙제 좀 도와줘 라고 하는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AI를 가져와서 이 콘텐츠 무엇으로 만들고 싶은가요? 당연히 프레젠테이션이죠. 자, 프레젠테이션 계속. 자, 그럼 프레젠테이션 프롬프트 편집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넣었던 PDF 파일이 프롬프트가 되어가지고 이 내용을 담고자 한다. 그때 텍스트 콘텐츠라고 해서 텍스트 콘텐츠를 압축했고 텍스트 양을 얼만큼 할 건가 저는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필요 없고 남은 상세 내용은 내가 말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시각적 효과로는 어떤 테마를 사용할 건지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밝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각 시트마다 이미지가 있겠죠. 이미지를 제가 사진으로 포토리얼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자유형식으로 할 건지 카드별로 할 건지 저는 카드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맞죠? 근데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동 분할 카드별로 자동 분할할까요? 라고 이렇게 창이 뜨죠. 자,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카드가 바뀌는지 카드는 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장. 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맞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내용도 필요 없죠? 삭제. 자, 첫 번째 제목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프롬프트 조건, 예시도 예시 넣어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네 번째 주의할 점, 결론. 자, 이렇게 10장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료로 사용하시면 이 시트가 10장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은 초과해서 11장을 넘어가게 되면 프로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총 카드, 그러니까 시트가 10장 시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이제 PPT 시트를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I가 이 텍스트 내용과 제가 넣은 프롬프트 그리고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줘라고 했던 그 형식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금 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 슬라이드를 만드는 중입니다. 얼핏 봐도 아까 PPT에서 만든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좋습니다. 이미지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학생, AI 내 숙제 좀 도와줘 했더니 학생 이미지와 학교, 그리고 프롬프트, AI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러한 적절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프롬프트와 대화하는 거, 그리고 프롬프트 조건, 일단 내용들 있죠. 그 좋은 예시들, 그리고 만드는 비법 하면서 역할 부여하기, 단계별로 질문을 맞죠? 했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직접 여기서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로그인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뭐도 가능하냐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내보내기. 오른쪽 더보기에 들어가서 내보내기에서 PDF로도 되고 파워포인트로도 되고 그다음 구글에서 바로 슬라이드로 작성도 가능한데 슬라이드를 보내니까 글자가 많이 깨지더라고요. 자, 파워포인트로도 한번 먼저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운을 해서 그러면 나의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AI라고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서체가 좀 다르죠? 감마에 있는 서체하고 제 컴퓨터에 있는 서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적절하게 여러분께서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편집. 거기에서 여기에 글꼴 바꾸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가서 밝은 고딕으로 구별을 하고 네, 큰 글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꾸면 네, 우리가 원하는 괜찮죠? 자, 이걸 USB에 담아서 학교 가져가셔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나 여러분 클라우드에 올려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PPT보다는 네, 챗 GPT보다는 PPT를 더 잘 만들어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PPT 자료까지 만드는 거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맞죠?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하셨냐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프롬프트를 제미나이에 넣으니까 중학생들에게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강의 자료도 만들어주고 강의안을 만들어주고 그 강의안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파워포인트에 작성하지 않고 AI에 넣었더니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줍니다. 프레젠테이션 혹은 PPT 자료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에는 3, 4시간 동안 자료를 붙들고 혹은 더 많은 시간을 붙들고 있어야 될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역할이 뭘까요? 이때는 이 내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확실한지, 이 내용이 정말 오류가 없는지, 이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킬을 익히고, 이 내용에 대해 더 숙고하고, 숙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내용을 더 잘, 바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것 중에 우리 강의안을 만들고 PPT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